사정 기능 보존하는 수술 나도 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.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. 저는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수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사정 기능 보존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수술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을 때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약을 드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. 반대로 수술을 좀 꺼려 하시는 이유는 수술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경우,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지금은 그럭저럭 지내실만 하다고 느끼셔서 좀 미루고 싶은 마음, 그리고 세 번째가 역행성 사정, 수술을 하면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좀 꺼려 하시는 경우, 이 세 가지가 수술적 치료를 주저하시는 이유 같아요. 그런데 최근에 유로리프트를 필두로 아쿠아어블레이션, 아이틴드, 리줌도 포함되어 있고요.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기 때문에 더 좋다,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,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도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역행성 사정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홀랩 수술 하셨던 96g 환자분이세요. 이렇게 가운데가 뻥 비어 있죠. 비대된 조직을 다 제거해서 소변이 나가는 출구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서 나온 정액이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런 수술 후에 생기는 신체 변화입니다.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몸 안에 쌓이고 그러진 않아요. 왜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, 사정하는 순간 그 전립선의 모습이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확 수축이 되면서 정액이 요도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.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확 수축했던 이 부분이 비대 조직과 함께 제거가 되거든요. 그래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가깝고 넓은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착안을 한 거죠. 확 수축해서 정액이 뒤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물을 보존하면 어떻게 될까? 사정 기능을 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방광 쪽에 비대된 조직을 이렇게 남겨서 정액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, 이 뒤쪽으로 오는 그 벽을 남겨두는 수술법들을 고안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사정 기능이 보존되는, 즉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정액이 나가는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게 됐죠. 그래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유로리프트나 아쿠아어블레이션, 워터젯이나 리줌, 그런 수술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. 워터젯, 아쿠아어블레이션 치료를 리뷰한 논문인데요. 조직을 남기기 때문에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정 기능을 보존한다라는 얘기는 곧 전립선 비대된 조직을 일부 또는 그대로 대부분 남겨놓는다라는 뜻이에요.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도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수축하는 그 부분을 남겨놓고 절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했더니 작게는 25%, 많게는 85%까지 이런 모양으로 수축하는 부분을 남겨놓으면 70-80%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런 시술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. 90g 되는 환자분이셨는데 그 부분만 남겨놓고 홀랩 수술을 시행을 했죠. 수술 후에는 한 43g 정도, 절반 정도로 크게 감소했고, 소변 보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,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사정 기능도 보존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최근에 62세 비교적 젊은 연령의 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. 약을 드시다 약이 듣지 않고 너무 불편하셔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, 사정 기능을 좀 보존하고 싶은 것을 희망을 하셨어요. 그래서 워터젯, 아쿠아어블레이션 상담을 받으셨는데 1,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너무 부담이 되셨죠. 그래서 리줌을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저에게 또 찾아오셨는데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홀랩 수술을 좀 하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꽉 막혀 있었거든요. 중엽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전립선 약이 거의 잘 듣지를 않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과 수술
수두로 동영상인데 비슷하죠. 그리고 출구도 제법 확보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소변 보는 게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정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을 보존을 하고 홀랩 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꽤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. 제가 제거한 부분은 노란색의 부분이 제거한 부분이고 이 초록색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이죠. 생각보다는 꽤 많이 남아있죠. 정석적인 홀랩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초록색 부분까지 다 제거가 되는데 사정 기능을 보존하려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의 조직을 남기게 됩니다. 어쨌든 이 환자분은 사정 기능도 보존할 수 있었고 배뇨 증상도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지셨어요. 그렇지만 일부 비대된 조직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고 증상 개선도 아마 정석적인 홀랩 수술보다는 조금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문기혁 선생님하고 제가 이런 사정 기능 보존 홀랩 수술을 좀 했었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. 한 70% 남짓? 적어도 사정 기능을 보존하려고 수술을 한다면 90% 이상은 좀 성공을 해야 이걸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정 기능을 아예 포기하고 역행성 사정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때 정석적인 홀랩 수술을 하시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정기능 보존 홀랩 수술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사정기능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비대된 조직을 대부분 혹은 그대로 남겨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보존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아까 90g 수술 성공한 환자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에 이렇게 수술 후 14개월째 43g으로 줄어들었어요. 50g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 정석적인 홀랩 수술했고 수술 이후에 6개월 만에 17g 정도로 줄어들었어요. 증상은 정석적인 수술을 하셨던 분이 훨씬 좋아요. 이분은 아마 재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세 줄 요약 드릴게요. 전통적인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후에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합니다.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몸에 쌓이거나 성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. 두 번째,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일부 혹은 그대로 남긴다라는 뜻이에요. 세 번째,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수술 방법, 치료법의 각각의 특징이니까 이런 치료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립선 비대된 조직을 제거해서 내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거고 제발 성기능 보존된다고 덮어놓고 이 수술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